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드디어 굴삭기 필기 기출 보건 문제 핵심 예제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총 문제는 60문제고요. 한 영상당 30문제씩 해서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굴삭기 영상을 만들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서 두었으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는 정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꼭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사행정 사이클 기간의 행정 순서로 맞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맨 처음에 당연히 흡입으로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기가 맞겠죠. 일단 가운데 끝에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압축, 흡입, 압축, 동력, 배기다. 흡압동배, 흡압동배다. 흡압동배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굴삭기의 일일 점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냉각수 점검입니다.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3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 30일이다. 30일 안에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4번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류량을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을 돌려보낸다. 약간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언로드 회로입니다. 무부하 회로라고 표현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회로 밸브라고도 하겠죠. 무부하 밸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거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꼭 머리 담아 두세요. 조금 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는 뭐냐?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주는 친구고요.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뭐냐? 추갑기입니다. 추갑기. 그래서 이제 맥동 발생 방지, 유압 장치의 내구성 향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력 절약을 하고 압력을 유지해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어큐뮬레이션 회로고요. 그리고 블리드 오프 회로. 요거는 사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 뭐냐?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처음 보는,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처음 본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 또 블리드 오프 회로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블리드 오프 회로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굴삭기의 스윙, 선회에 회전하는 동작이죠. 선회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컨트롤 밸브 스풀의 불량. 일단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있으면 웬만한 동작 작동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2번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스윙 모터 내부의 손상. 스윙 모터가 손상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4번 터닝 조인트의 불량. 스윙 동작은 터닝 조인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유압 실린더의 피스톤에 많이 쓰는 링은 요거는 단순히 외워둘게요. 오링을 가장 많이 씁니다. 오링, 오징어 링, 오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이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7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다 하나? 요게 아니죠. 응용 문제죠. 시장이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문의가 가끔 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8번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정답은 피스톤 링의 마모죠. 일단은 엔진이라 하면은 보통 피스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 아니면 피스톤 핀이다. 이 정도로만 가셔도 사실은 찍을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인 거죠. 거기서 이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다까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보기 문제와 정답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옵니다. 꼬아서 나와요. 9번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정전류 충전법이다. 정전류 충전은 가장 많은, 가장 일반적인 충전 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10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요거는 답만 외워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답만 외워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 그리고 황산의 양이 납상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한다. 납산 이런 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축전지의 용량은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와 황산의 양이 결정을 한다.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11번 다음 중 제1종 대형면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천공기. 물론 대형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시험은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1번은 지게차는 3톤 미만까지는 대형면허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차, 이런 것들 있죠. 콘크리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들어가는 차량이나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은 일종 대형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시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무조건 외워둘게요. 정답 일단 4번. 중부하 시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시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부하 시험. 두 번째, 회전력 시험. 근데 세 번째, 저항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시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이다. 라는 거, 요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13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무한 궤도식 굴삭기는 우리 탱크처럼 트랙이 있는 굴삭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고속주행 중 그 커브를 돌았을 때 트럭이 벗겨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동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마모.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중심이 맞지 않았을 때, 자, 유동륜과 스프로킷이 문제가 있으면은 트랙이 벗겨질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자, 너무 팽팽할 때 아니라 장력이 너무 느슨할 때 트럭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지금 보기 정답 문제 다 외워주시는 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15번.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는, 자, 요거는 정답 3번 체크 밸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은 체크 밸브의 역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사시기의 불량, 진동 발생 가능하고요. 2번 분사 압력의 불량, 자, 진동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요. 자, 3번 분사량의 불량,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이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의 진동 소음과 발생되는 영향까지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 불량이 아니라 추진축 진동이 포함되어야지 이제 엔진에서 진동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4가지가 될 수 있다. 자, 엔진에서 진동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4가지는 뭐다? 첫 번째, 분사 시기의 불량, 분사 압력의 불량, 분사량의 불량, 그리고 추진축이 진동할 때다. 라고 이 4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개념 잘 잡아두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일단 즉시 정차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상자를 구월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자, 즉 요게 뭐냐?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늘 마지막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8번. 세미 실드빔 전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요거 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할로겐 램프라고 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자, 정답이 3번 되겠네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는 거는 실드빔 전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안 되겠고요. 4번 전구만 교체한 게 또 세미 실드빔 전조 등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굴삭기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앞바퀴 정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휠 얼라이먼트의 어벤져스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방향 안정성을 줍니다. 앞바퀴 정렬 역할이 맞고요.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뭐 굳이 연관이 있다면 할 수 있겠으나 거리가 꽤 멀죠. 상관이 없다라고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바퀴 정렬 덕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 요것도 개념 확실히 잡아두겠습니다. 오일이 새고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오일을 막아주는 캡,
혹은 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실입니다. 실, 봉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밀봉작용, 기밀작용을 해준 게 실입니다. 오일이 새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건 바로 실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실이다 라고 나오면 참 쉽겠죠. 근데 뭐 게스킷 실, 막 오링,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게스킷 실과 오링도 실의 종류이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참으로 더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화물 운송 종사 여기 핵심 설명이나 굴삭기, 필기, 해설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금상첨화할 겁니다. 21번 건설기계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가장 자주 나오는 벌칙이에요. 정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22번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고 손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자 이거는 정답 1번은 펌프 베인 펌프입니다. 베인 날개가 베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인은 퍼올리죠. 이 날개로 오일을 퍼서 윤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특징을 외워두시면 안 까먹으실 겁니다.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한다, 베인 펌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23번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라이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1번 킹핀, 캠버, 토아웃 캐스터 있는데 정답은 3번이죠. 토아웃이 아니라 토인이 얼라이먼트 요소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자 이렇게 있는데 좋아 정답은 4번이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가장 최우선시하여 따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베이퍼록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 자 요게 발생 원인 거리가 먼네요. 정답 1번이죠. 자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이 간극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베이퍼록은 마찰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좁아서 마찰이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반대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베이퍼록 발생 원인 더 볼게요. 2번 긴 내리막길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드럼이 과열돼서 마찰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오일의 변질에 의해 비등점이 저하될 수 있는 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드럼이 편마모돼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퍼록 발생 원인 같이 2번, 3번, 4번 외워두시면 되겠죠. 26번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송할 때 부메 방향이 적절한 것은 자,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뒷방향이에요. 자, 우리 트레일러에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뿜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굴삭기의 붐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굴삭기가 이런 식으로 실려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자,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27번. 자, 하브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만무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해요.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뭔가 여유가 없죠. 그래서 조기마모될 수 있다. 트랙의 부품들이 조기마모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8번 팬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계절과 윤활유 SA 번호는 관계가 없다. 자, 관계가 굉장히 있고요. 1번은 일단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린 내용. 2번 겨울은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을 한다. 자 요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더 작은 번호를 사용해요. 자 SA 번호는 일정하다. 자 틀린 내용이죠. 자 4번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A 번호가 크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내용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겨울에는 10에서 20, 봄, 가을에는 30, 여름에는 40, 50 정도로 씁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점도 변화예요. 점도 지수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온도에 대한 점도 지수의 변화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점도지수 SA 번호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 번호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29번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중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단순히 외우시면 됩니다. 토인 조정은 타이로 들어간다. 자, 1번에 조정렌치가 있다라고 해서 조정렌치니까 조정렌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보통은 되는데 자, 토인 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타이로드로 한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업 중인 건설기계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했어요. 노킹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노킹이 발생했어요. 뭔가 안 좋은 거란 느낌이 들죠. 노킹이라는 것은. 자, 안 좋은 게 맞고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1번 기관의 출력이 낮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출력이 낮아져요. 효율이 저하됩니다. 노킹이 생기면은. 자, 그리고 2번 기관의 회전수가 높아진다.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계가 빨리 회전을 하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네요. 효율이 저하가 된다. 회전수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기관이 과열된다. 노킹이 발생하면 기관이 과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관의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효율이 저하된다. 자, 즉 이 문제도 보니까 이 노킹이라는 게 효율이 낮아지는구나, 안 좋은 거구나, 요 뉘앙스만 빠르게 체크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굴삭기 핵심 60제 중에 이제 30제 절반을 받고요. 저는 다음 나머지 30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 정답 다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기출문제 공부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는 굴삭기 핵심 예제 두 번째, 마지막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방향 지시 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른 경우 점검해야 할 곳은, 자, 요거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전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전구를 확인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냐면은 규정 용량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 용량, 전구의 규정 용량을 체크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번, 방향지진의 전멸 속도가 양쪽이 다른 경우 아닌 것은, 자, 문제의 유형이 약간 계속 꼬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전구가 단선된 경우, 자, 전구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구 소켓이 녹이 슬어 전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전압에 문제가 있어서 전멸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자, 1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4번, 플래셔 유닛이 고장난 경우, 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멸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에 나왔을 때 전구, 전압, 그 전구 용량 규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클러치에서 압력판의 역할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클러치판을 밀어 플라이휠에 압착시킨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클러치에서 클러치판과 플라이휠은 둘이 친구예요. 항상 같이 다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시동 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동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 다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직권 전동기,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됨. 자,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은 그냥 코일 중에 하나예요.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직권 전동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권 전동기니까 직렬로 연결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2번, 분권 전동기,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틀린 내용이네요. 자, 분권 전동기는 일단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병렬로 연결된 친구는 누구냐? 자, 복권 전동기예요. 이 복권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의 이제 특성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권 전동기는 윈드힐더 와이퍼 전동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복권 전동기는 회전량이 크고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출문제는 문제, 보기, 정답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기출문제 공부입니다. 자, 5번 하부 주행체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동으로 올바른 것은, 자, 프론트 아이들러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거 정답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2번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자, 프론트 아이들러는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해주는 친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사실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스프로킷 마모 방지, 자, 장력을 조절하는 이유 중에 맞고요.
자, 두 번째, 스윙 모터의 과부 방지. 자, 스윙 모터는 이제 상부 구조체가 회전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랙, 신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트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구성품 수명 연장, 트럭 장력. 장력이 너무 팽팽하면은 조기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트랙의 이완 방지. 자, 요거는 트랙이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의 이완 방지를 위해서 장력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7번. 굴삭기 작업 시 안정 및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자, 요거는 바로 외우시면 돼요. 3번 카운터 웨이트입니다. 지게차에서도 카운터 웨이트가 나오는데, 자, 안정 및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카운터 조절해주는 이제 웨이트, 무게를 조절, 균형을 맞춰주는 느낌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정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인은 늘 중요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토인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된다. 자, 맞는 말이고요.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3번,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큰 것이다. 자, 이게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토인은 앞바퀴의 앞쪽 부분이 뒤쪽 부분보다 더 좁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번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토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아웃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4번,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타이어가 편마모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추가로 우리 토인 조정은 뭘로 한다? 타이로드로 한다.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로 한다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굴삭기 스윙, 선의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제가 한번 1번에서도 첫 번째 영상에도 다뤘는데 중요해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1번.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 자,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있으면 웬만한 장치들이 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 부족 맞는 내용이고요. 자, 터닝 조인트는 자, 굴삭기 스윙 선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4번 스윙 모터 내부 손상되면 당연히 스윙이 잘 안 되겠죠. 자, 10번.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조정된 경우 보기에서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을 나열한 것. 자, 건설기계 무한 궤도식 탱크의 트랙을 가진 굴삭기죠. 그래서 트랙의 장력,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타이어 같은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하면 어디가 조기 마모가 되냐 이거죠. 정답은 자, 먼저 일단 A 보면 트랙핀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싱이 마모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프로켓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ABC가 되겠네요. 블레이드는 상관이 없죠. 자, 11번. 굴삭 작업 시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만든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트랙 슈의 주유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작업 능력이라기보단 주행 능력과 관련이 있죠. 자, 2번 릴리프 밸브 조정 불량. 자, 작업 능력이라 하면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유압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압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2번 보니까 릴리프 밸브 조정 불량? 아, 릴리프 밸브가 유압과 가장 연관이 많은 밸브죠. 아, 그러면은 릴리프 밸브 조정이 불량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조향 핸들 유격하다. 자, 이것도 조향 문제와 상관이 있지 작업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자, 4번 아워미터도 전혀 작업 능력과는 상관이 없죠. 자, 12번 베인 펌프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1번 맥동과 소음이 적다. 베인 펌프의 특징이고요. 2번 소량, 경량이다. 베인 펌프의 특징이죠. 자, 간단하고 성능이 좋다. 베인 펌프의 특징입니다. 4번 수명이 짧다. 자, 이게 아니죠. 베인 펌프의 특징은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성능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참고로 베인 펌프는 퍼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퍼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오일을 퍼올려서 윤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인 펌프의 특징은 퍼올린다. 그래서 날개가 있다. 이 날개로 퍼올린다. 요거까지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1번. 차량이 다 되어 폐기하는 경우 촬영이 끝난 것 촬영입니다. 촬영. 연구나 수출 목적인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3번. 건설기계를 장기장 운행하지 않게 된 경우. 자, 그렇다고 해서 말소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건설기계를 교육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번. 유압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기밀작용. 자, 기밀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2번 방청작용. 맞죠? 3번 윤활작용도 맞는 내용이죠. 4번 마모작용. 자, 오일이 마모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추가로 이제 유압유의 기능을 동력 전달해주는 기능과
온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도 있다. 자, 요거까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문제 대비가 잘 되실 겁니다. 자, 15번. 최고 제한 속도가 100km/h인 도로에서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네요. 이상으로 쌓인 경우 최고 제한 속도는, 자,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어요. 그럼 최고 속도에서 50%를 감속해야 되죠. 자, 이 50% 감속해야 되는 기준 추가로 더 있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자, 안개나 뭐 악천후 이런 것들로 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는 최고 제한 속도에서 50%를 감속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0km로 주행을 해야겠죠. 자, 16번.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비등점은 높일 수 있다. 비등점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물의 끓는 점 100도죠. 그게 비등점이, 물의 비등점은 100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냉각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장점 되겠죠. 라디에이터니까. 자, 3.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장점이 될 거고요. 4.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니죠. 흡입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흡입기관 중에서도 이제 흡기 다기관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은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니까 같이 외워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17번. 건설기계 배기가스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청색,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정상이 맞고요. 자, 2번. 흰색,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정답이 2번이네요. 흰색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경우예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흰색, 배기가스가 흰색으로 나오고 있다. 즉,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검은색 엔진에서 불안전 연소가 발생되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푸시고요. 4번 무색,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색은 청색, 무색일 경우에 정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건설기계 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간단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검사 종류는 1번 신규 등록 검사 맞죠? 2번 정기 검사 맞죠? 3번 수시 검사도 맞습니다. 4번 일반 검사. 그런 거 없죠. 자, 그리고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플러스 구조 변경 검사가 건설기계의 검사 종류다. 이 네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이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체크 밸브를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유압 모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자, 유압 모터의 장점이고요.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자, 이것도 유압 모터의 장점이에요. 자, 3번. 작동류가 누출돼도 유압 모터 사용이 가능하다. 오, 괜찮은 장점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정답은 3번이죠. 자, 작동류가 누출되면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요거는 오히려 단점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4번. 소형 경량으로서 출력이 크다. 자, 가격 대비가 좋다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21번. 유압 장치에서 역류 방지와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역류 방지와 회로 내에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뭐다? 체크 밸브다. 체크 밸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2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오일 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일 양에 대해서 일단은 바로 체크를 해본다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오일 펌프의 마모. 오일 펌프가 마모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오일 압력과 오일 펌프의 마모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일단 알아두셔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오일의 점도가 높아졌을 때 오일의 압력이 낮아질 수 있고요. 오일의 점도가 낮아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즉, 2번, 3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일의 점도가 적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압력도 같이 유지된다 라고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계통 내에서 누설이 있어요. 그럼 오일이 누설되니까 오일 양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 4번 내용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기계 속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행 속도가 빨라진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관이 없어요. 아예. 2번 기관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도 상관이 없죠. 3번 기관이 정지한다. 자, 이것도 스프링의 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자, 왜?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클러치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진다. 말 그대로 스프링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러치가 계속 제대로 안 걸리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는 원인이 뭐냐?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요렇게 연결해서 외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우선 조치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자,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오일 관련된 친구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오일 관련된 친구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엔진을 분해한다. 야, 엔진을 분해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 2번 즉시 시동을 끄고 오일 개통을 점검한다. 요거 맞는 내용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운전한다. 이거 헷갈리네요. 자, 4번 냉각수를 보충하고 운전한다. 자, 일단 1번, 4번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럼 2번, 3번인데 2번, 3번 중에서 뭔가 오일 개통을 점검하라는 뜻이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들죠. 조금 더. 자, 저만 그런가요? 자, 어쨌든 오일 개통은 전체를 점검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일단 시동을 끄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그래도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5번. 작업 중인 건설기의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넣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기관의 출력이 낮아진다. 노킹은 안 좋은 거, 노킹은 안 좋은 거. 효율이 낮아지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관의 출력이 낮아진다. 그러겠네. 자, 2번 기관 회전수가 높아진다. 회전수가 높아지면 뭔가 작동들이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답은 2번. 회전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수가 낮아져서 효율이 떨어져야겠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기관이 과열된다. 노킹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자, 4번 기관의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2번만 높아진다. 약간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3번, 4번은 다 안 좋다, 저하된다, 과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푸셔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된다라는 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26번. 디젤기가 노킹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노킹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노킹 발생 원인이 맞고요.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자, 뭔가 분사, 분무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어요. 3번.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또 분사량이 많대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4번. 연소실의 온도가 높다.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노킹 발생 원인이다 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 주시면 좋은 게 분사 노즐, 분사 압력, 분사량. 즉, 이 분사와 뭔가 노킹이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괜히 더 심층적으로 알려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자, 27번.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로가 구부러진 경우 서행해야겠죠.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서행해야겠죠. 자, 지방경찰청장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겠죠. 자, 4번 교량 위 주행. 다리 위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나?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히 교량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터널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다. 그래서 교량 위 주행은 정확히 서행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우선시로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번.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통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것들 건설기계 디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디젤 자주 나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차가성이 좋아야 한다. 당연히 구비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2번 세탄가가 낮아야 한다. 세탄가가 뭐지? 넘어가 볼게요. 3번 인화점이 높아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 발열량이 커야 한다. 발열량이 커야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 세탄가가 낮다라는 거는 착화성이 낮다, 착화성이 안 좋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탄가가 높아야지 착화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1번 착화성이 좋아야 한다가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이기 때문에 세탄가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세탄가 낮아야 된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윤활 및 여과 방식에서 비산압송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압송식과 비산식을 혼합한 방법이다. 자, 그게 비산 압송식 맞고요. 자, 2번 오일 디퍼가 존재해 실린더나 피스톤에 윤활이 가능하다. 자, 비산 압송식에 오일 디퍼가 있는데 실린더랑 피스톤에만 오일 디퍼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3번 오일 펌프가 존재해 크랭크 축, 베어링, 밸브 기구 등의 윤활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비산 압송식에는 압송식과 비산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디퍼와 오일 펌프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오일 펌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우리 요거를 봤을 때 내가 찍어야겠어. 근데 3번이랑 4번이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네. 뭘로 찍지? 근데 여기서 압송식이나 비산식을 둘 중 하나라도 아신다면은 4번이 오답이라는 것, 틀린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오일 펌프가 없는 것은 뭐다? 비산식이다. 자, 비산식은 오일 디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조향 기어의 마모. 자,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피트만 암이 헐겁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토인이 되어 있다. 자, 우리 토인은 좋은 내용이에요. 토인은 아주 좋은 겁니다. 토인은 좋은 내용들이다. 근데 토인이 되어 있는데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다? 자, 유격이 크면 일단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근데 토인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같은 내용이 아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 하나 더 볼게요. 4번,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즉, 조향 기어의 마모, 피트먼 암이 헐겁거나 조향 바퀴의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굴삭기 핵심 60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출문제라는 거는 보기, 문제, 정답을 함께 다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기출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시험 문제 이대로 절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10문제 나오면 한 두세 문제밖에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만 외우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삭기 핵심 60제만 확실히 이 내용만 숙지를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굴삭기 영상 혹은 지게차 영상도 같이 보시면은 더 공부가 되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